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날에 전해드리는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6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5일 북한에 특사단을 보냅니다. 북미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인데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까요? 첫 번째 정치 핫 이슈 보시죠. 문 대통령 9월 5일 대북 특사단 파견합니다. 과연 어떤 합의를 이뤄낼까요? 그리고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고 받아들였다. 미국과 북한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미국과 북한과 미국은 교착 상태에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단 파견 이번엔 누가 갈까요? 그리고 과연 어떤 합의를 가져올까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과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 속마음에 이런 걸 품고 있나요? 김정은 위원장은 오래전에 소식 듣고 날래날래 회신 보내라 했지요.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일단 9월 5일 특사단이 평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부가 북한에 특사단을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사단 면면 그리고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특별 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8월 13일 열린 4차 고위급 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평양냉면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뭐죠?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적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또 합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그치? 뭐 오늘 여기서 다 다음 계획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뭐 지난 영상 그리고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까지 같이 보셨는데요.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9월 5일 대북 특사단 파견합니다. 과연 그 특사단은 누가 갈까요? 누가 특사단장 그리고 단원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 무엇을 합의해서 올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전 의원부터 보겠습니다. 애초부터 보면 이제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경협 정상회담이 됐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리고 북미 간에 안 풀리면서 지금 그대로 비핵화 이슈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역시 이번은 비핵화 이슈를 다루는 남북 정상회담 특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정의용 실장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핵화 문제를 또 계속 다뤘던 서훈 둘이가 가서 주로 경협보다 비핵화 이슈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면면을 만약에 특사단이 결정된다는 면면을 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정치적 이슈, 비핵화 이슈가 분명하군요. 특사단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나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강기정 전 의원은 추정해 주셨습니다. 자, 정태근 전 의원. 지금 상황은 협상단이 누가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는 사실은 남북 관계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견인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고요.
아마 특사단은 지금 얘기대로 정의영 서울에다가 아마 지금 얼마 전까지 상하이 예. 총영사였던 박선원 총영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협상 기술 그리고 전문적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어서 갈 텐데. 지금은 이제 국정으로 이동해 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핵심은 지금 이제 북한이 이 핵사찰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할 생각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비핵화. 이 문제하고. 그렇죠. 미국이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과 좀 조율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비핵화 일정표는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예를 들면 엊그저께 철도 공동조사도 무산됐고 지금 공동사무소, 개성 공동사무소도 지금 무산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 남북 관계,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돌파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상회담 속에서 가능한 목표치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제가 말씀 이 두 가지. 이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할 것이냐. 또 한 가지, 그럼 비핵화 일정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생각들을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비핵화의 그 리스트, 뭐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요번에 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네요. 적어도 북한의 의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차전 부산카투대 조빈 교수께서는 어게인 3.5가 아니라 3월 5일이죠? 예, 3월 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9월 5일 날 방북한다고 그러니까 꼭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 올해 3월 6일 날 이 정의용 그리고 서훈 이 두 사람이 주축으로 해서 그 대북 특사단이 가서 돌파구를 열었지 않습니까? 4.16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이 천원을 받아냈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꽉 그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간의 그런 협상을 어떤 식으로 돌파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전에 있었던 3월 5일 이 대북 특사단의 그런 돌파구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특사단이 가서 아마 북한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비핵화 리스트란 일정표 이런 것보다는 아마 지금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북한의 그 태도를 아마 상당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9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일종의 오작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는 문작교를 놓아서 이 북미 간의 그런 이 지금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부분을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에서 좀 더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정부하고 북한이 한 라인을 가동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과연 이 한 라인이 가동됐었을까? 아니면 가동되지 않고 있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대변인 지금 이야기로는 한 라인보다는 다른 라인을 통해서 지금 아마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이 한 라인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양측에서 기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남북 간의 한 라인 자체가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북미 간의 교착 국면을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인 하나의 이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가동이 됐다면 이걸 아마 청와대가 적극 알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알린 걸로 봐서는 가동이 아직 안 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새롭게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탓이다고. 미중 무역 협상이 연계되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애당초에 싱가포르 때도 이게 종전선언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아마 그러니까 북한 측의 4자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것이 무산됐다라는 기사를 보면 이번에 아마 3자 종전선언을 설득하고 중국이란 변수를 좀 떼어내려는 노력을 하러 가는 게 아닌가. 더불어서 미국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이제 ICBM이나
SLBM 등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리스트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놔라. 이래야지만 이 교착 상태가 해결된다라고 아마 설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근택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누가 가는지는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북미 관계인데 저도 지금 윤기찬 부대변인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좀 떼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무역이랑 같이 묶었다는 거는 쉽지 않은 해결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사실 무역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비핵화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설득을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 그러면 아니 특사가 간다 그러면 중국하고 좀 거리를 둬라. 중국하고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어쨌든 좀 나서면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보면 뭐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중국 찾아가고 후에도 찾아오고 이러면서 이제 며칠 보면 중국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북중 간의 관계를 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선이라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비핵화 문제인데 과연 비핵화를 어디까지 진행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물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핵무기 리스트뿐만 아니라 사찰을 받아들이고 얼마까지 이 핵 폐기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아마 좀 들어가야 이 북미 관계든 아니면 남북 관계가 더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거리두기, 2차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 두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른바 북한의 구구절 원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사단이 다녀온 뒤에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에 안 간다든가 아니면 그 날짜를 피해서 간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 지금 어쨌든 처음에는 갈 것처럼 이제 외국의 언론 보도되다가 미국에서 한번 때렸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중국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시기 다가오고 있는데 공식 반응이 없는 걸로 보면 그 당시에도 확답은 안 줬거든요. 언론 보도만 있었지. 그러면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특사단도 아마 구구절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올라가면 보통 2, 3일 정도니까 바로 직전에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구구절에 왜 안 간다 그러면 언제 간다고만 했지 구구절에 꼭 간다 그랬냐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됐지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 가더라도 명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특사단은요. 굳이 기존의 특사단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기존 3월 달에 갔던 정의용 실장, 그다음에 서훈 이분들에게 구간이 명확 이분들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른 분들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저는 협의 내용은요. 가장 중요한 순서로 3가지를 적어봤는데 첫째는 이게 폼페이오 방북의 무산 이후에 북한 미국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처럼 저는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중지하는 이게 가장 큰 역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이게 종전선언. 이게 북한이 가장 요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종전선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협의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경제협력, 교류 이런 이게 순서로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게 앞서가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미국과 이게 보조를 맞춰가야지 어설프게 이게 운전자, 중재자 하려고 미국보다 앞서서 북한한테 이게 주거나 이래서 이게 절대 안 된다. 이걸 이게 고언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9월 5일 특사단을 파견하는 거는 앞서가는 겁니까? 보조를 맞춰가는 겁니까? 특사단을 이게 보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미국보다 보조를 앞서 나가서 뭔가 이게 섣부른 합의를 하거나 뭔가 이게 제재 교류 완화 이런 거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미국보다 항상 굳건하게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의 행동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치고 빠지는 건지 아니면 오락가락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후 곧바로 종전선언 서명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입장이 이래요. 종전선언 전 북 핵무기 폐기해야. 그래서 약간 말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요. 최근에 한미훈련 더 이상 중단 계획 없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또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미 공동 워게임. 꼭 워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워게임에 막대한 돈 쓸 이유 없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혼선인지 아니면 오락가락인지 모르겠습니다.
We have no plans at this time to suspend any more exercises. We suspended several exercises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good faith effort was made. We have done no planning for suspending others. Obviously, we know what exercises are out there, so we could do that if directed to. But right now, there are no plans to go further. I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with Chairman Kim, as you probably know, and we're just going to have to see how it all ends up. But I had to move on China from the standpoint of trade because it really was not fair to our country. We were just pouring money. For many years, presidents, they closed their eyes. See, I think part of the North Korean problem is caused by our trade disputes with China. China's been taking out about $500 billion a year from the United States for many years, so we can't let that happen. 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미국 언론 그리고 뭐 우리 국내 언론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미국과 북한이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작년입니다. 이런 얘기가 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종전선언이 참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를 좀 분석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좀 미리 드렸는데 정태근 전 의원부터 좀 볼까요? 예, 그 뭐 무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하는 문정인 특보가 얘기한 거니까 없는 얘기를 하지는 그렇죠.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는데 예. 그것에 수반되는 것이 미국에서는 CVID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고 그것을 북한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 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때 그 문제를 얘기하다가 CVID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종전선언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은 거,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네 분의 얘기를 써놨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미숙한 측면도 있고 지금 9월 6일 날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한 2천억 달러 지금 이제 무역 제재 가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있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과욕인 게 적어도 핵 신고 리스트는 제출해 줘야 지금 얘기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진핑은 당황해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최대한 중재 외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또 버거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칠고 과욕이고 당황하고 버겁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주셨어요. 차재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뭐 이 프로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그 북미 간의 70년간의 그 지금 이 적대적 관계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는 없다. 그것 이유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 각 체제 내에서 나름대로 거의 적대적 논리를 고수해왔던 그러한 이유들이 주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 이 북미 간의 나름대로 이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해소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야만 체제를 안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상당히 앞섰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나 또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노벨상까지 그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6일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의 생각은 그 상당히 앞질러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국면이 지나고 난 뒤니까 그 체제 내에서 서로 다 지금 이 강경파들이 보수 강경파들이 상당히 그 서로 그러니까 각 상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패를 까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지금 양쪽 다 지금 조금 이 양쪽의 순회들이 좀 휘둘리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저는 이게 종전선언이요. 이게 교착된 게 항상 그 북한이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가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이유거든요. 따라서 이게 북한은 한미 훈련 중단, 그다음에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이게 미군 철수 이런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종전선언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 선언에 불과한데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 세 가지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이 종전선 출전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이게 11월 달에 아마 합의한 것도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고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북한이에요. 제가 보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선 안 하는 거지. 저는 이게 트럼프나 우리 정부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추구하는 것도 뭐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안 해도 그만 아닌가요? 아무 이게 효력이 없고 전쟁 끝난 지 60년 됐잖아요. 근데 굳이 왜 지금 와서 종전선 하자고 하느냐 북한이. 그건 이게 이런 걸 명분을 삼기 위해서 제가 말한 3가지 그래서 이게 요구하는데 저는 이게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강기정 전 의원께는 뭐 비슷한 질문인데 추가해서 최근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보낸 이 서한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미국은 약간 좀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미래에서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시도된 건데 그 서한의 내용 중에 알려지기론 그렇습니다. 평화협정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갖고는 만족할 수 없다. 평화협정까지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이 정전선언 53년에 있었던 정전선언의 한 주체가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까지 가는 길에 중국이 빠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걸 빠진다면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자금, 연료, 공산품, 비료 등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충분히 대북 제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북한하고 중국과의 그 교역량에서 56%가 줄었다. 이런 이제 그 증거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은 절대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구구절 때 시진핑의 방북은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적극적으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은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 때도 비행기도 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남북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도 끼어들었던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 한반도 포기, 종전선언에는 중국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해법은 지금 비핵화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 또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까지 먼저냐 문제에서 북한은 ICBM,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ICBM 발사대 해체 문제를 실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종전선언의 시그널을 미국이 보여주는 거에 맞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쪽에서 뭔가 신호가 와야 될 텐데 안 오고 있다. 저는 미국 쪽에서 신호를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교착의 원인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다라고 진단하셨네요. 저도 안 하려다가 한마디 썼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 주한 미군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처음에는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라고 이제 한미 간에 북한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할 것처럼 됐는데 미국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할 어떤 명분이 사라진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주한 미군 수준을 뭐 25,000인가 이런 수준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이런 결의안까지 내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좀 불안하지 않은가. 주한미군의 어떤 지휘 역할 문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북한 쪽도 이게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 종전선언 자체는 큰 뭐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다시 어찌 보면 이제 이 교전 상태로 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문제를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좀 양해를 하는 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결의한 수준, 그러니까 25,000명 수준에서 북한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을 하는 형태로 가면 저는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한미군 문제는 이게 북한, 미국 간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참 민감한 사안이라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면 야당 쪽에서는 뭐 반대를 주장하거나
뭐 언론들이 좀 문제를 찾아내서 보도하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찬성과 반대 의원들이 치열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각과 관련해서요.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